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132회 기술사 관련돼 가지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어,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정량적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32회 발성 배전을 보면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문제지는 우리 큐넷이나 뭐 이런 데 관련된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바로 공개가 되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걸 다 찾아봐야 됩니다. 기술당구 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아직 멀었으니까, 뭐 3년, 4년 후에 합격할 생각이니까, 어, 이걸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2, 3년 후에 이 문제들이 내가 합격하는 그 시험에 나올 겁니다. 한 몇 년 단위로 이게 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이거를 시험 보고 나면요. 문제를 다 찾아보셔 가지고 풀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실력이 빨리 향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뭐 1번 문제, 뭐 주파수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성. 이 주파수라는 거는 발전기의 회전 속도 이런 거죠. 그래서 수용가의 뭐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수용가의 부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수용가 부하가 무엇이 있냐 그러면 동력이라든가 뭐 변압기라든가 전동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고주파 부하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소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뭐 2번 있고요. 서지 어레스터 물어봤죠. 이런 거는 사실상 건축 전기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제 이 발성 배전에서도 요즘에 발전기의 이 서지 때문에, 개폐 서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 발전기의 권선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기력 발전의 열 효율 향상기기, 뭐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서요? 선생님들이 기본서나 심화서, 책을 가지고 있는 거를요, 거기에서 다 찾아보셔가지고, 아니면 기출풀이, 기존의 기출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찾아보셔가지고, 하나하나 내 손으로 이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빨리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처음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출문제 풀이를 아직 문제를 보신 다음에요. 보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건데 물론 저는 웬만하면 문제 다 알지만 답까지도 알지만 이런 기출풀이를 할 때는요, 누굴 대상으로 기출풀이를 하냐? 요 중간, 이 3, 4년 차, 이분들을 타겟으로 기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기준으로 쉬웠다, 어려웠다, 이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본인이 기술사 합격했다고 해서, 아니면은, 내가 5, 6년 차라고 해서, 이 시험이 쉽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말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2년 차 기준으로 어려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분들, 3, 4년 차, 어, 분 기준으로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는가,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개통공학에 있는 겁니다. 성배전, 기본서라고는 성배전, 개통이죠. 성배전, 그 다음에 발전공학, 그 다음에 개통공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통에 있는 내용이 나왔고요. 기출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1, 2년 차 분들도 풀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한 거고요. 서지 어레스터는요. 이거는 발성배전 문제에 기출 많이 안 돼 있고요. 타 분야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응용, 뭐 안전, 그다음에 건축전기.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지만 이 실제로 발성배전 공부하시는 분들이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 이 바뀐 전격이 있기 때문에 아,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쓰기가. 그다음에 뭐 1-3번 기본서에 있는 문제고요. 심화 이전호 교수님 책에도 당연히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 기기 종류는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어디에요? 장치 선도를 그리고 설치 위치를 표시하시오. 요거랑요. 요게 쉽지가 않죠. 그럼 당연히 어, 플러스 TS 선도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돼요. TS 선도에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냐. 그러면 뭐 과열기, 제열기, 어, 그다음에 뭐 이 펌프라든가 그다음에 여열 회수 장치라든가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효율식하고 같이 표현을 해줬으면은 더 고득점을 받았겠죠. 그래서 있지만 한 중간차. 그다음에 안시 스탠다드의 변류기 C200 그죠? 그래서 이 비오차가 변류기에서 비오차라는 항목이 있는데 과전류 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비오차가 마이너스 10% 됐을 때 CT 2차 단자 전압의 허용치가 200V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전류 기준은 과전류정수 20, 즉 C라는 건요. 이 C 변류기라는 거는 과전류 정수가 20이라는 기본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은 2차 측에 연결할 수 있는 저항 성분이 한 2옴 정도면은 비오차를 마이너스 10% 이내로 보증을 하겠다 제조사에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예, 기출이 됐었고요. 3, 4년 차도 풀 수 있는 기출 문제 충분히 풀었으면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인계 전압은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이거는 수식을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게 키입니다. 즉 유도를 해야 된다. 뭐 24.3 M0 M1의 델타에 뒤에 로고 10의 R분의 T 이거 어,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기출이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속도 조정률과 델타 속도 변동률의 차이, 속도 조정률,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 관련된 거, 조속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둘 다 뭐예요? 조속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들이죠. 요소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 변압기 효율 나왔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 기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전력계통에서 무해전력과 전압의 관계대표도를 벡터들을 이용할 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에는 이런 내용이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심화서 이전호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송전단 무해전력과 수전단 무해전력의 이 관계를 벡터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Q는 뭐 VS Q는 뭐 수전단이면은 Q는 VR 가로치고 VS의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VR 뭐 이런 것들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도 머릿속에 팩터도가 다 떠올라야 되겠죠. 당연히 찾아보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감속제, 냉각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원자력. 이번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좀 미는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바뀔 때마다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에너지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원자력이냐, 아니면 뭐 신재생이냐, 아니면 뭐 수소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의 기술사에 나오는 문제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배전 자동화 시스템의 주요 뭐 다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배전 자동화를 하면은 뭐를 측정하겠느냐 이거예요. 뭐 보나마나 전압, 전류, 뭐 전력,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고저파, 아니면 플리커, 아니면 세그 스웰 이런 것들을 검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검출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인간의 눈에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데이터를 가공, 그다음에 처리, 그다음에 원격 제어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원격 제어 같은 경우는 뭐 무해 전력이나 유해 전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때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내신 분이 아마 LDC도 같이 냈겠죠. 이 보시다 보면은 배전 자동화가 1교시에 배전 자동화가 나왔죠. 그러면은 2, 3교시에 아마 LDC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LDC 있죠? 그 이분은 같은 사람이 낸 거다. 1교시. 같은 뉘앙스의 문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가 전력용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점짜리지만 10점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에는 물론 이런 내용이 없고요. 뭐 심화반이나 이준호 교수님 책,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이 THDF 하고요. K 팩터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또 나왔죠. 그래서 기본 문제이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고압 유도 전동기 보호 방식입니다. 기출 문제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 발성 배전에서는 송전선 보호개전, 그죠? 그다음에 발전기 보호개전, 변압기 보호개전,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잘 하시는데 이 로컬 쪽에 있는 거, 콘덴서 보호개전, 그다음에 어, 이 유도전등기 보호개전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도전등기를 보실 때요. 이 발성배전에서는 이게 건축전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발성배전에서 다루는 주요 부하는요. 바로 유도전동기 부하. 그죠? 어, 일정 전력 부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이 보호 방식, 그다음에 계통에서 가장 많은 부하가 유도전동기잖아요. 막 40%, 50% 입력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보호 방식을 잘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스톨, 그다음에 콜드 스타트, 핫 스타트 이런 공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얘네들 록, 그다음에 전압에 전압 전압에 따른 기동 전류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교시를 딱 보면요. 1교시 끝나면 1교시 끝났죠? 그다음에 2교시입니다. 2교시는 GIS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심화반에도 GIS는 좀 자세히 보시라고 얘기까지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너무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고요. 부하 관리 얘네들은 어렵습니다. 쉽지만 어렵습니다. 이 부하 관리하고 부하 제어, 부하 관리의 개념. 그죠? 부하 관리는 이 공급 측과 수전 측으로, 즉 DSM, SSM, 서플라이 사이드 매니지먼트 하고요. 디맨드 사이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 컷, 피크 시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 부하 제어의 개요, 종류, 직접 DSM 같은 거, 그러니까 DM, 그죠? 수용화 측에서 떻게 얘네들을 끊고 하느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요. 이 국민 DR, 그다음에 제주 DR, 표준 DR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세먼지 DR 이런 것들을 좀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칭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주파수 제어에 있는 이 초소공 DR, 초초 소공 DR 이런 것들 관성력하고 같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좀 쉽진 않고 어렵습니다, 사실. 3, 4년 차보다도 얘들 한 5, 6년 차가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분산 전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기출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분산 전원의 특징, 특징이라고 하면 이 양호한 점도 있죠. 뭐죠? 대도시 이 중심부와의 근처에 있다. 이런 건 되게 좋은 점이에요. 그 대신에 얘네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즉, PQ 변동이 심하다. 즉, 주파수 변동하고요. 전압 변동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특징하고요. 이 특징에 따라서 주파수 변동, 전압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연계운전 시 기존 계통과의 발전기 병렬 운전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기존 계통과의 유의접지, 그다음에 보호협조, 그다음에 뭐 전압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이런 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따른 문제점, 대책은 PQ 제어, 주파수 제어, 그다음에 연계운전 기존 조건 만족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어야 돼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얘네들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A상 지락시 고장 전류의 크기와 개방 단자인 B시상의 단자 전압 산출.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문제지만 A상 지락시 뭐가 있었죠? 문제가 이 R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출풀이 보시면은 A상 지락시 RF가 있다는 얘기는요. 어, 즉 A상의 단자 전압이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A 곱하기 RF가 존재를 하고 어,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 전위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벡터도 그다음에 벡터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답안지. 그다음에 영상분 어 저기 뭐야 대칭분을 구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 대칭분 등가로에 이 RF가 있어야 돼요. 어디 영상분 회로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회로에 RF가 걸려 있는 그 그림이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걸 표현했느냐 안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HDC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 2번 때문에 전류형 변환기의 종류별 주요 특징. 저 같으면 이거 선택 안 합니다. 왜냐면 2번 때문에요. 이거는 CCC, 뭐 LCC하고 TCCC 묻는 건데요. 추출입니다. 당연히 선택 안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이거 하신 분은, 문제를 선택하는 저기 뭐야, 시각을 좀 기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 선택했어야죠. 6번, 4번, 그다음에 보통 1번 선택했겠죠. 어, 이제 문제 선택하신 데를 보면은 이렇게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거하고요. 2-4번 푸셨을 테고 공부하신 분들은 2-6번 푸셨어야 돼요.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저 같으면은 2번하고 3번은 비중은 똑같습니다. 어, 비중은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1번하고요. 4번하고 6번은요. 답이 명확해요. 이건 맞고 틀리고가 명확합니다. 그렇겠죠? 얘네들 요거 명확하고 얘가 있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요. 4번하고 6번을 정확하게 푸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번을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좀 하신 다음에 저 같으면 3번 선택합니다. 3번. 그 이유는요. 이 3번을요. 마지막 문제로 해가지고요. 온갖 내용을 다 집어넣을 것 같아요. 시간 초과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시면요. 이러한 구상들이요. 문제를 받고 보는 순간에 딱 정립이 돼야 돼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교시는요. 나왔던 겁니다. 전압제요. 그 다음에 얘도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 출력 곡선 나왔습니다. 이거 키 문제죠. 가능 출력 곡선. 그 다음에 얘 선택하면 안 되죠. 전철 변전도. 답은 비슷하지만, 왜 나왔겠습니까? 이거 GTX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 전철 변전소가 많아지면서 그쪽에 이제 배전 쪽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3-6번을 정확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약간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3-4치.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 3번하고 6번을 1, 2번으로 해서 풀었을 거예요. 특히 이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은 무조건 1번입니다. 1번 풀고 활선 진단 풀고 어 그다음에 얘네들도 정해져 있으니까 얘 풀고요. 이, 이 3-1 얘네들을요. 마지막 문제로 엄청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발전기부터 해가지고요. SVC, SVG, 그다음에 케이블,
그다음에 동기 조상기 뭐 이렇게 가지고요 엄청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마지막 문제로 선택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4교시 한번 볼까요? 음, 보시면은 4-5 못 풉니다. 얘는 못 푸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얘 1번 무조건 1번입니다. 벡터도 하고 수직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많이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보니까 저는 LDC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LDC를 풀었을 것 같고 기출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출 문제인데 독기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간단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당 풍력에 관심이 많아서 해당 풍력 공부를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그다음에 얘네들을 아까 3교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선택합니다. 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SPS라든가 안정도라든가 그다음에 부하 차단, 그다음에 저기 발전기 차단, 그다음에 선로 차단 엄청 많죠, 내용이. 그래서 이거 안정도 관련돼서 또 엮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 전환하고 엄청 많은 내용이죠.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요, 기출이 87%이기 때문에 쉽다고 느껴져요. 근데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요, 어, 뭐 무난한 시험이긴 하지만 쓰려면 또 쓸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다가설 때는 하지만 안에 있는 걸 얼마나 빠먹지 않고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까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문제 배분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각 교시마다 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락전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자유도 맨날 나왔던 것들, 그다음에 가능 출력 곡선 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발성배전 기숙사 문제는요, 좀 평이하다고 하면 평이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로 이 3, 4년 차의 포지션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교시고요. 그다음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대신에 뭐죠? 계산 문제가 없었고요. 유도 형태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 얘기는요. 어, 이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일선지압, 그다음에 정전유도, 전자유도, 그다음에 변압기 병렬 운전,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이런 것들을 틀리게 되면은 고득점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해당 문제에는요, 벡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언제 하는 거냐면은 어, 이번에 이제 저희가 풀이가 제 풀이가 벌써 이제 한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 시험이 끝나면은 다 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100페이지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 3일 내에 발성 배전은 한 이틀, 그다음에 건축전기는 하루 정도면은 이 기출풀이가 끝나요. 대부분 시간이. 그래서 1교시에 이렇게 관련된 것들, 그죠? 관련된 것들 쭉 정리를 하시고, 어,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25점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10점짜리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지 어레스터도 제가 간단히 했죠. 원래는 이렇게 진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더 복잡하게, 더 간단하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 드린 거 있죠. 이 장치 선도에서 표현을 해라. 저는 좀 복잡하게 그렸는데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과열기, 제열기, 그죠? 그 다음에 절탄기, 이 절탄기죠. 이 물을 데펴주는 거. 그 다음에 예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수기도 있습니다. 복수기. 그래서 이 전체 계통을 아시고 나서 접근하면 좀 쉽죠. 그 다음에 얘네들 효율을 개선할 때 얘네들이 이런 TS 선도에 같이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쭉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 파일은, 어, 그 제가
뭐, 뭐, 이렇게 파일이 쭉 있으니까요. 다 이제 제가 바꿔 쓴 거고요. 이런 것들이 파일을 정리해서요. 음, 어디에 올려놨냐면, 이 카페가 있거든요. 어, 전기 기술사 M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여기 보시면 제가 올려놨어요. 기출풀이해서 여기 다 올려놨거든요. 벌써 200회, 어저께 저녁에 올렸는데 한 200분이 다운받아 가셨네요. 어, 보시면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풀이 일정은 내일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좋은 시작 기술사 학원에서 이제 건축은 김신일 교수님이, 그다음에 발성은 제가 9시에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또 오후에 발성 배전 기본반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 쪽 뒤쪽에 남았거든요. 기본서에. 그래서 혹시 타건의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데도 좀 참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즘은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하시라고, 야, 벌써 한 5년째 프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볼만할 겁니다. 물론 프리 중에서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시고 뭐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도 주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도 교류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 기술사 공부가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혼자 하실 수 있는 그런 류의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에 뭐 조언자라든가 아니면은 먼저 취득하신 기술사분들, 그런 분들도 없으시면은 학원, 학원이 멀리 있다? 그런 건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원격으로도 다 되기 때문에요. 저기 멀리 있다고 뭐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 시간 단축이에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제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어, 학원을 거의 빠지자 공부 시작해서 합격할 때까지 학원이라든가 인강을 이용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인강도 한 엄청 많이 돈 많이 썼고요. 학원에서도 엄청 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쓴 시간들이 저의 1년을 단축시켰다. 즉, 내 시간을 1년을 단축시켜가지고 내가 뭐 몇백 썼다? 어, 그러면은 저는 그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반드시 뭐 학원 다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주위에 모든 루트를 다 고려해 보시라. 뭐 이런 겁니다. 접근 방법이. 학원을 다닐까? 인강을 들을까? 뭐 스터디를 할까?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선택이 아니고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해서 빨리 끝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지. 내가 뭐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요거 하고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자. 그러면은 시간이요. 4년, 5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네.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4, 5년이 막 훌쩍 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늘어지면요. 결국에 가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배트를 짧게 치고 많이 어, 짧게 휘두르는 그런 전략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했고요. 내일 토요일 날 이렇게 있으니까요. 가까우신 분들은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온라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어디 있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있어요. 해설 강의.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문제풀이 공개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일 스터디 밴드는 굿시드 뭐 있습니다. 저기 어디야? 저희도 굿시드나 뭐 이런 데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줌 링크 공유됩니다. 아니면 좋은 씨앗 기술사 학원 가면요. 여기 스터디 밴드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오전 9시에 그 링크를 해드리니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 강의가 있다. 건축전기, 발성배전, 전기안전, 소방기술사 이렇게 공개 강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제가 건축전기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